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최근 조정의 이유들과 또 혹시 모를 조정을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조정이 나왔던 이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도 7월에서 현재까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개미들이 꽤나 많이 들어오고 올라탄 게 아닐까, 이런 좀 직관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래 고민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정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미들이 뭔가에 많이 들어오긴 왔다. 근데 그게 뭔가냐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데이터를 다시 한번 찾아본 결과 코인보다는 미국 주식이다라는 이제 뭐 팩트가 나왔습니다. 8월 중순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서학개미들 뭐 샀나 봤더니 빅테크가 아니네. 과거처럼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아 이런 게 아니었고요. 자, 미국 주식 보관액은 역대 최대치를 일단 기록을 했다고 해요. 근데 순매수 최근 한 달 기준으로 볼 때 탑 10 중에 1위, 7위, 8위가 암호화폐 기업이다. 9위도 제가 차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미국 주식 보관액 25년 1월 달도 사실 트럼프의 당선이 있었기 때문에 꽤나 파티스러웠거든요. 근데 그때보다도 최근 한 달이 23%가 더 많이 올라왔다. 미국 주식에 많이 몰려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B2도 참고로 22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신용 거래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순매수 최근 한 달 기준으로 서학개미들이 뭘 가장 많이 샀나? 1위, 7위, 8위, 9위까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1위는 모두가 예상을 하셨던 이더리움 비축 기업 비트마인이었습니다. 뭐 압도적인 1위인 것 같습니다. 최근 한 달이니까요. 꾸준히 많이 사람들이 샀다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그 전에는 아마도 서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7위로는 역시 이더리움 비축 기업인 샤프링크, 그리고 8위는 코인베이스. 근데 뭐 코인베이스까지는 뭐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8위에서 9위, 뭐 공동 8위 정도 되는 또 다른 종목을, 이거 제가 모르는 거거든요. 저도 모르는 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MSTY, 뭐지 이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인가 찾아봤더니요. 이름도 어렵습니다. 일단 일드맥스, 뭐 배당을 최대로 하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옵션 수익 전략 ETF라고 합니다. 이름도 어려운 게 지금 8위, 9위에 랭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기초 자산으로 합니다. 실제로 사지는 않아요. 스트래티지를 통해서 콜 옵션, 풋 옵션, 뭐 커버드 콜 하면서 잔잔하게 위아래로 사고팔고 하면서 그 이익, 뭐 수수료, 특히 프리미엄을 수수료로 받겠죠. 돈을 잔잔하게 벌면 그걸로 월 배당을 하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고배당이다. 뭐 그리고 나름 원금도 뭐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고배당이긴 하지만 원금이 깎일 수는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저도 처음 보는 이런 상품들이 등장을 하면서 코인보다는 이거를 뭔가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더 많은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여기에 서학개미들이 최근 한 달간 엄청나게 몰렸다고 해요. 이건 데이터로 밝혀진 거잖아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지금 서학개미들이 와 하면서 몰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있죠. 우리가 다 같이 잘 먹고 잘 벌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투자의 세계에선 그렇잖아요. 그럼 다 같이 벌 수는 없는데 이렇게나 많이 몰렸다면 분명히 비싸게 사신 분들 또는 뒤에 사신 분들, 멘탈이 약하신 분들을 당연히 털고 가지 않을까. 요게 이제 제 개인적인 조정의 이유, 직관적인 생각이긴 하지만요. 데이터를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어, 참고로요, 서학개미들은 미국보다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뭐 돈 될 것 같으면요, 우르르 몰려가서 사실 미국 시장의 큰 손이 바로 우리 한국 분들이라고 하거든요. 반대로요, 미국 사람들은 왜 느리냐? 예전 소개를 해드렸지만요, 이 오랜 투자, 미국 주식을 바라보신 분들도 예전에는 단타도 치고 선물도 하고 다 해보지 않았을까요? 뭐 단일 종목도 사고 하셨겠지만 결국은 내가 무슨 수단을 쓰고 하더라도 인덱스 펀드, 이 지수, 뭐 ETF 이런 거를 넘는 성과를 내가 내기 어렵다는 거를 오랜 이제 투자 경험을 통해서 미국 사람들은 안 것 같습니다. 이 선진국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분들은 인덱스 투자, 지수, 심지어 뭐 크립토도요. 그냥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사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아무튼 미국보다는 서학개미들은 이제 빨리 벌고 싶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 비축 기업을 많이 사셨겠잖아요. 이걸 왜 샀을까? 뭐 이유는 자명하죠. 이더리움 가격이 단기간에 어마무시하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4월 달에 209만 원 할인하고 있을 때는 아마 인기가 없었을 것 같고요. 자, 그로부터 3배가 넘게 훅 올라갔었죠. 특히나 개미들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왔던 때는 7월 이후입니다. 7월 이후 단기간에 폭등 2배가 넘게 올라갔고요. 또 현란한 마케팅이 뭐 톰린이 피터 트린이 뭐 여러분들이 나오면서 안 사기 어렵게 만들었다. 7월 이후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한국에서 특히 서학개미들에게는 그래도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분이 바로 김승호 회장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지난 주말에도 역시 폰호가 올 법한 얘기를 짤막하게 남겼던 것 같아요. 아마 보신 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법이 나에게 딱 하나의 주식을 살 수 있게 허락한다면 나는 테슬라를 꼽겠다. 이분의 테슬라 사랑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2개를 꼽게 해준다면 나는 팔란티어를 추가하겠다. 팔란티어 사랑도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만약에 나에게 4가지를 선택하게 한다면 나는 비트코인과 비트마인을 추가하겠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집중을 했던 거는요. 4개입니다. 4개. 왜냐면요. 하나, 둘 하면 3개로 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4로 늘었을까요? 이분의 비트마인 사랑이 어마무시하다. 그리고 피터 틸이 지분도 공시를 했었고, 그래서 이 친구를 넣기 위해서 갑자기 1, 2하고 3으로 안 가고 4로 점프를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래서 참, 이런 마케팅이 퍼져나가면서 비트마인을 안 살 수가 없게 만든 거죠. 이더리움 가격, 비트마인은 폭등을 했고, 이렇게 마케팅을 해대서 이제는 견딜 수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나는 늦었죠. 이더리움도 많이 올랐고, 나는 뭔가 늦었으니까 이제서야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더리움 5% 올라가면 10% 올라가고 그럴 것 같은 거, 비트마인에 대한 인기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뭐 김승우 회장도 그렇고요. 해외에서는 또 무슨 마케팅이 최근에 있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이더리움과 비축 기업에 열광을 했었나? 제가 해외 소식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2년쯤 전에요. 비트코인은 죽었다고 굉장히 비관적인 영상을 올려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한 유튜버 안드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한 200만 명 좀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 이분 유튜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한 전인구 유튜버님쯤 되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에요. 코인 절대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야, 제목이 이더리움이 폭발적으로 상장하고 있고 비트코인을 뒤집을 수도 있다. 야, 뭐 어마무시한 내용이죠. 그리고 첫 등장부터 화려하게 등장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 포트폴리오의 5%를 나는 이더리움을 샀어요. 마치 전인구의 경제 유튜버님 영향력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더리움을 5% 샀어요 하면 꽤나 반향을 일으키겠죠. 그런 느낌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죽었다고 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이것 봐라 하면서 제가 빠져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코인 방송도 아닌데 야, 뭐 전문적인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이 까만색이 이더리움의 가격이고요. 파란색이 거래소에 있는 이더리움의 물량이다. 네, 아시겠지만 거래소에 물량이 없어요. 이더리움 다 떨어져서 안 판답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더리움 달나라로 가자. 뭐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마케팅 많이 소개를 해 주더라고요. 그 중에 최근에 제미니에서 이제 마스터카드랑 연계를 해서 포인트를 많이 받으면 코인으로 바꿔 먹을 수 있습니다. 홍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특히나 XRP도 거기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뭐 가스를 넣거나 뭐 전기차 충전을 하시거나 뭐 대중교통 사시면 이 카드에서 4% 포인트를 주고 뭐 저녁 식사하시면 3%, 뭐 식료품 사면 2%, 그 밖에 거는 1% 이렇게 포인트를 모으셔서 이런 걸로 좀 바꿔가세요. 여기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뭐 체인링크, 시바이누, 폴리곤, 뭐 페페도 있고 도지도 있고 포인트로 바꿔 먹으세요. 여러분도 뭐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참 뭐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저는 비트코인 죽었다 이것만 기억이 나는데 지금 열렬하게 광고를 해주고 있다.
해외에서 이런 분만 했을까요? 아마 수많은 유튜버들이 크립토를 그리고 뭐 비트마인을 많이 이렇게 전도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보시면요. 제가 예전 말씀드렸지만 7월 이후에 뭔가 많이 오르는 뭔가 이런 마케팅에 뭔가 상승하는 걸 사셨다면요. 지금부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힘을 많이 기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꽤나 지금 비싼 가격에 저는 사셨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더 많이 올라가겠지만 많은 조정, 많은 험난한 과정을 견뎌낼 힘을 기르셔야 한다. 왜냐하면 이 마케팅에 사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케팅에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7월 이후에 비싸게 뭔가를 사셨다면 저는 9월 내내 아마도 여러 가지 암초를 만나고 숱한 조정을 실현을 뭐 길게는 10월까지도 겪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당장 코앞에 있는 9월 5일 CPI, 9월 11일 고용, 그리고 뭐 9월 17일인가요? FOMC도 있고요. 수만 가지 지금 암초들이 있을 건데요. 그거는 이제 제 뭐 전문 분야는 아니니까 저는 이제 하락 통계 아마 요것도 잊을만 하면 계속 나올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마이클 윌슨. 과거에는 엄청난 하락론자였는데요. 23년, 24년 들어서 강경한 상승론자로 바뀌신 분입니다. 상승론자로 완전 바뀌었어요. 이 상승론자조차도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의 CIO 뭐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긴 한데요. 자, 최소 1, 2년 강세장이 온다. 나는 상승론자다. 그러나 9월 조정만큼은 피하기 어려우니까 안전띠 매라, 버클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8월 달, 뭐 1950년 이래, 뭐 20년, 10년 모든 통계를 보더라도 8월도 안 좋았는데 9월은 더 안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봐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요거는 피하기가 어렵다. 아마 9월 내내 우리가 조정이 나올 때마다 들을 법한 통계일 것 같고요. 영원한 강세론자 톰 리. 자주 등장하네요, 요새. 근데 이분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강세론자긴 한데요. 요건 이제 S&P 500 차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뭐 비트코인도 동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3단계를 제시했다고 해요. 첫 번째는 관세로 인해 폭락했던 1단계, 그리고 V자 반등으로 계속 올라오는 2단계를 이제는 지났다는 겁니다. 1단계, 2단계 지났고요. 앞으로 3단계가 올 건데 자, 오르긴 오른다. 강세론자기 때문에 오르긴 하겠지만 이분은 9월뿐만 아니라 10월까지도 계절적인 조정이 올 수 있다고 보는 분입니다. 그래서 올랐다가 한번 덜커덩 하다가 뭐 9월인지 10월인지 모르겠지만 딛고 반등을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요. 잭슨홀 미팅에 있었던 최근 6개년도 통계를 보면 항상 9월 아니면 10월쯤에 연중 저점을 찍었다고 해요. 최저점을요. 9월도 있지만 10월도 있더라. 그래서 9월에서 10월 덜커덩은 할 수 있어. 이거는 우리는 알고 가야 되는 거야. 톱니조차도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뭐 조금만 조정이 나오면 이제 여러 뭐 하이에나들이 나오잖아요. 영국의 4대 은행 중에 하나인 바클레이스도 침체 확률이 26년 중반까지는 39%다. 27년 중반까지는 56%까지 올라갈 텐데 그 근거는 실업률, 고용지표. 이게 내년으로 갈수록 엉망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 9월 11일도 고용 뭐 발표 나오잖아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고용이 안 좋으면 금리 인하하겠구나 해서 좋을 수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뭐 샤메 법칙 나오고 해서 끈질기게 괴롭힐 수 있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AI 버블론. 이거 참 개인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샘 알트먼도 지금 너무 과열된 것 같다. 그리고 MIT에서도 보고서가 나와서 이거 과열됐다. 그리고 팔란티어를 공매도를 쳐야 된다는 뭐 여러 이제 보고서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이제 뭐 인플루언서들은 AI 코인은 끝났다. 뭐 완전 끝났다. 누가 AI 얘기하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뭐 반박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올해 2월 달에 무슨 얘기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자, 딥시크의 공포. 2월 말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제는 중국이 저비용으로 AI 뚝딱뚝딱 잘 만드는데 뭐 엔비디아든 뭐 오픈 AI든 너네들 뭐 하고 있어? 왜 이렇게 돈 많이 써? 하면서 엄청난 생각보다 큰 하락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로 2월 말에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축소 발표하겠다. 이게 거의 2달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계획을 철회하겠다. 전략 조정을 발표하겠다. 2월, 3월, 4월 내내 그래서 무시무시한 뭐 관세 폭락도 있었지만요. AI발 이런 지금도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하락론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그럼 그때 당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땠을까요? 이때가 이제 트럼프 당선되고 즐거웠던 뭐 25년 1월쯤이었는데요. 자, 2월부터 4월까지 내리수직으로 떨어집니다. 딥시크 공포에 뭐 과잉 투자에 마치 AI는 이제 뭐 거품 터진 것처럼 얘기를 했었겠죠. 그래서 뭐 바닥으로 갈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수직 상승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덩치 큰 기업이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걸 또 굉장히 오랜만에 보거든요. 우리로 치면 삼성전자 같은 게 막 갑자기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면서 사상 2번째로, 그러니까 엔비디아 다음으로 시가총액 4조 클럽에 가입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뭔가 공포설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뭐 힘들 것 같고 어려울 때 분할 매수를 해 갔다면 뭐 지금도 만만치 않은 수익을 거두고 있지 않을까. 항상 조정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제 생각도 곁들여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 혹시 올지 모르는 한 달에서 뭐 2달짜리 조정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안 오면 뭐 안 오르니 내게 오르니까 뭐 좋은 거고 혹시 만약에 온다면 뭐 여러 가지 각자의 방식대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제가 롤 모델로 부탄이라는 국가가 잘 장기적으로 해서 지금 소고기 사 먹고 뭐 GDP 올리고 공무원들 월급 올리고 이런 소개 드렸는데요. 아랍에미레이트도 비록 늦었긴 하지만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지금 내리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보통 늦었으면요. 아까처럼 레버리지, 뭐 비트마인, 한 방을 노릴 텐데 이분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여긴 돈도 많은 데잖아요. 근데 늦었지만 6개월에 걸쳐서 채굴 시설을 계속 시설을 확장하고 보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서야 드러났는데 비트코인을 현재 9,300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다 채굴을 한 건 아닌 것 같고 채굴은 한 뭐 6,000개인가 이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9,300개를 모았고 세계 국가들 볼 때 4위 미국, 중국, 영국 다음 숫자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부탄이랑 왔다 갔다 할 것 같긴 한데 여기서 핵심은 늦었다고 해서 한 방 지르는 게 아니라요. 채굴은 엄청 오래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돈을 써가면서 하는 방법이잖아요. 돈 많은 부자들도 이렇게 중장기로 투자를 하는 뭐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쪽으로 가겠죠. 예전 소개드렸지만 제임스 윈 한 방에 난 벌어야 된다. 뭐 금리 인하 뭐 여기에 베팅을 해서 26배 뭐 매수 포지션 뭐 도지도 이때 당시 잡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손절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도 지금 또 뭐 얼마 그때 뭐 3천만 원인가 가지고 했었잖아요. 뭐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뉴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뭐 캐나다였나요? 재벌 상속녀가 있는데 점쟁이 말을 들었다가 1,000억 원을 지금 손실을 내고 뭐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요.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지금 점쟁이 말이라고 하니까 이건 내 얘기 아니지. 왜 그랬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자, 요거를 유튜버나 유명 인사로 살짝 바꿔볼까요? 점쟁이 말 들었다가에 유튜브 말 들었다가 이렇게 바뀌면 아마도 한 8, 90%의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 않을까. 누구 말 들었다가 네 말 들었다가 이분들 똑같습니다. 저희를 포함한 뭐 유튜버나 뭐 여러분들 말 절대 의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기준을 잡고 내 손가락으로 내 판단으로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요. 야, 정말 세상 사람들은 투자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시더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의사나 뭐 이 변호사나 고위 공무원한테 너 공부 어떻게 뭐 공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비결 좀 빨리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 없잖아요. 뭐 손흥민이나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이거 빨리 벌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없는데 유독 투자에서만큼은 뭐 사야 돼? 언제 팔아야 돼? 언제 사야 돼?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뭐 얘기했다고 해서 지킬 수도 없는데 이게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쉽게 생각을 하신다는 게 저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쉽게 될 거면 누가 변호사 되고 의사 되고 스포츠 뭐 훈련을 하겠습니까? 투자가 그렇게 쉬우면요.
절대 쉽지 않다. 똑같이 어렵습니다. 의사 되는 거, 변호사 되는 거보다 투자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 다시 한번 좀 어렵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제 경우를 그래도 제가 오랫동안 검증을 하고 좀 여러분께 얘기를 드려도 된다 싶은 제 경험을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현금 10%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그 10% 중에서 10%,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얼마 되진 않겠네요. 10% 중에서 10%를 업비트에 입금을 해서 비트코인을 분할 매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냥 시가로 좀 샀고요. 아직도 한 60%, 70%는 밑에 분할 매수가 걸려 있다. 예전에 소개를 드렸지만 뭔가 지금 한두 달 조정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온다고 생각하면 조정 초반에는 저는 큰 거를 살수록 좋다. 특히나 비트코인이 최근에 이더리움이나 다른 거에 비해서 더 재미없었잖아요. 비트코인이 재미가 없다? 초반이다? 생각할 것도 없죠. 저는 평소에도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환전을 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매일 10,000원, 20,000원, 10,000원, 20,000원 계속 사고 있었거든요. 일단은 비트코인을 삽니다. 그렇다가 올라가면 그냥 보내는 거고 혹시라도 조정이 더 길어진다. 그러면 그 다음에선 이제 얘네들의 하락률이 더 클 거 아니에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정도를 째려보고 있다가 사지 않을까. 근데 조정이 더 길어진다.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심지어 세네 달 간다. 그러면요. 아마도 이 현금은 아마 거의 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조정의 후반으로 가면 저는 해지 자산을 팔아서 뭔가 아무튼 해지 자산 많이 최근에도 구축을 해놨거든요. 이 해지를 팔아서 이제 더 시가총액 작은 것들 위주로 살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 그 다음은 더 이런 순서로 살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저의 조정을 대처하는 방법이다. 참고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혹시라도 조정이 온다면 저는요 여러분의 계획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주위에 댓글로나 말로 좀 표현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남을 평가하고 비난하는 데만 익숙하고요. 내가 평가받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의외로 내 계획을 사람들에게 공표를 하게 되면요, 내가 평가를 받을 기회가 생깁니다. 마치 금연 계획 알리는 것처럼 이를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되고 남에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말한 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한테 하는 얘기기도 해요.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엉뚱하게 순서를 바꿔서 이상한 걸 빨리 사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조정 시에 매수 계획이 어떤지, 불장 시에 매도 계획이 어떤지를 댓글로 혹은 주위 가족들에게 알린다면 이 뱉어놓은 걸 안 지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한번 공표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